다음 인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게 선글라스를 꼈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네. 미국 LA라는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좀 한가라워 보이는데 누굴까요? 홍준표 전 경남지사입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기가 센 곳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딘가요? 예, 지구상에서 가장 기가 센 곳 아리조나주 세도나에 있는 이 산에 갔다고 좀 네. 알려져 있는데 처음 들어봅니다. 예, 저도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네. 레드록만 가득 찬 붉은 산 봉우리. 레드, 네, 레드 준표였죠. 예, 옛날에. 레드표도 있고요. 또 네.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의 상징색이 빨간색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세운다는 일념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당권 도전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예.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NS에 올린 홍준표 후보가 오늘은 글보다는 사진을 많이 올렸어요. 저 네. 사진을 우리가 출력해서 지금 한 거 만세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등산을 오를 때 뭐 새로운 각오와 다짐 그리고 그렇죠. 정치인들이 꼭 높은 산을 오르면서 뭔가 쟁취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을 결심하는 차원에서 등산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서 정치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SNS 정치글로 많은 또 화제를 빚고 있습니다. 네. 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대선 기간 중에도 문재인 당시 이제 지금 대통령이지만 당시 대선 후보와 계속해서 각을 세우면서 양강 후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였는데 그 관련해서 떠오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도 대선 때 돈 받았죠. 적게 받아도 갑자기 삼성도 그 8천억도 그거 출연 받았지 않습니까? 자,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몰랐다면 박근혜 대통령 욕하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 4대강을 다시 재조사하는 것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다. 또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예. 네. 안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네. 아마 재감사를 아마 요청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약간 논란은 좀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감사원이 헌법기관인데 대통령께서 과연 감사원에다가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느냐 감사를 해달라는 네. 거를 하는 첫 번째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세 차례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뭐 이명박 정부 때 두 번 됐고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됐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한 거야 뭐 그건 뭐 자기네가 한 거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 감사는 제가 알기에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거 이후에 또 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좀 정치적인 뭐 보복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4대강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된 결과가 녹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보호에 물이 닫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어떤 뭐 문제점을 잡아내라기보다는 과연 4대강을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지 여기에 대해 전반 살펴보라. 이 정도는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굳이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보복 운운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빨리 보통 한 6월 10일 정도에 귀국할 줄 알았는데 7월 초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5월 말 6월 초에 귀국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SNS 글에서도 본 것처럼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이 말이 사실상의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당내는 친박 또 비박 나눠서 막 지금 또 싸우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머쓱한 장면이 하나 연출됐는데 좀 보실까요? 아들의 초, 중고 생활기록부 이것도 야당 탄압이라고. 네. 잘 들립니까? 네. 마이크는 말이 없다. 네. 하필이면.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한참 여당과 이 정부에 대한 원내대표가 한참 얘기하고 한참 있는데. 이야기하는 와중에 갑자기 뚝 끊겨서 굉장히 좀 멋쩍은 장면이 됐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도 야당 탄압 아니냐 얘기했지만은 좀 확실히 달라진 야당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제 그렇죠. 인사가 바뀐 것에 대한 이게 좀 자조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실제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급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반성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 쇄신을 하지 못하는 망정 지금 당권을 놓고 지금 서로 골골사나운 굉장히 좀 상관관계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하는 국민들이 실망을 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위기인데 네.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어쨌든 원내 제2당입니다. 제1야당이고요. 그에 대한 좀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죠. 네, 어제 이제 대선 직후 출국했다가 돌아왔는데 이 캐리어를 드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 네. 네, 소위 말하는 농구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보지 않고 자기 편에게 패스하는 방식이라서 노룩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지 않고 네. 패스한다고요. 김무성 이제 바른정당 의원이죠. 네. 바른정당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네. 이렇게 캐리어를 전달하는 방식이 마치 농구의 노룩 패스 같다. 이렇게 네. 한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포털에서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은 논란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보지 않습니까? 섬김에, 겸손에, 네. 몸을 낮추고 초등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섬세한 배려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김무성 의원이 예전에 뭐 무대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스 리더십 네, 이런 그랬죠. 표현도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이 조금 불편한 시각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짐을 사람을 보지도 않고 저렇게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이 조금 배려 차원에선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까지 네. 더해지면서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등극을 하셨습니다. 1등입니다, 1등. 네, 지금 외국 커뮤니티에서도 저 영상 인기라고 해요. 그 코리안 그 정치인의 스웩이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일본 나갔다 직후에 들어와서 보세 위기 나는 백의종군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는 좋은 게 있는데 그 내용보단 저 영상이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발언도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머리 식히러 갔는데 좀 쉬다 왔습니다. 자기 직업은 좀 젊고 유능하고 기존 바른정당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 지도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차기 당 지도부 관련해서 뭐 그러면은 일체 뭐 계획이나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당대회 또 외국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외국 나갈 생각 없다고 얘기하는데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저희 기자 오늘 만나서 얘기를 했네요. 6만 건이다. 어? 지금 그거 혹시 알고 있냐? 했더니 그게 이상하게 보이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보이길래 이렇게 쓱 밀어줬는데 그걸 그렇게 또 보면 어떡하냐? 또 그런 것까지 하고 또 그렇게 취재할 게 없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그냥 뭐 저게 뭐 화제거리냐 그냥 네. 이게 보장은 보이길래 가방 전해줘야니까 이렇게 쓱 밀어준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앞서 이제 손정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리더십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모습 자체가 권위적이고 뭔가 이렇게 고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을 섬긴다고 정치인들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평소의 모습들도 선거에서 뭐 이렇게 국민들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 있는 보좌관이나 이런 어떤 가까운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심을 담아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김무성 대표 이름이 무성인데 무성의하게 이렇게 그냥 전달했다라는 것에서 국민들은 거기에 비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지금 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 김무성 그 의원의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과거에 보게 되면 뭐 지난해까지만 보더라도 김무성 의원이 뭔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정말 굴뚝같이 빨래하는 러닝셔츠 바람에 빨래하는 장면. 저런 모습에서도 굉장히 대비된다라는 거죠. 예, 저런 예. 모습은 과거에 이제 서민적이고요. 서민적인 어떤 예.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또 이렇게 보좌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게 또 쇼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나와서 이제 김무성 대표를 찾아왔던 기자들을 보게 되면 딱 제가 세보니까 마이크가 2개 있었고 휴대폰 녹취하는 게 두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도가 바로 많이 떨어졌군요. 김무성 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고 바른정당에서조차 김무성 의원의 역할과 위상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심각하다라고 요즘에 생각합니다. 캐리어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홍은동에서 청와대 관저로 가기 위해서 이사를 할 때 네. 직접 이제 캐리어를 운반하는 모습. 뭐 저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경호원도 있고 밑에 부속실 직원도 있을 텐데 굳이 저렇게 끌고 와서 본인이 직접 들어서 번쩍 들어서 네.
가방에 싣기까지 하거든요. 과거에 이 보좌관이 가방 들어주는 것 관련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네요, 또. 네, 처음에는 보좌관이 가방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싫다가 뭐 재선 의원 부인이 돼서 보좌관이 가방 안 들어주면 이상하게 느낀다. 라는 그런 구태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좀 새로운 영부 인사일까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몇 선의 국회의원 했던 분이 하도 이제 오랫동안 그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차 뒷자리에만 앉은 거예요. 차 뒷자리에만 앉다 보니까 당연히 비서가 문을 열어줬는데 예. 은퇴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고 장관이 물러나고 이제 은퇴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무심코 뒤에 앉고 부인이 창문을 열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엄청나게 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젖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참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대접을 받다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적응해 나가는 과정. 뭐 본인이 이렇게 자기 짐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 좀 좋지 않을까. 보통 등산을 오를 때 뭐 새로운 각오와 다짐 그리고 그렇죠. 정치인들이 꼭 높은 산을 오르면서 뭔가 쟁취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을 결심하는 차원에서 등산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서 정치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SNS 정치글로 많은 또 화제를 빚고 있습니다. 네. 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대선 기간 중에도 문재인 당시 이제 지금 대통령이지만 당시 대선 후보와 계속해서 각을 세우면서 양강 후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였는데 그 관련해서 떠오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도 대선 때 돈 받았죠. 적게 받아도 떼기 삼성도 얘기하겠습니까? 그 8천억도 그거 초련 받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막 지금 또 싸우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머쓱한 장면이 하나 연출됐는데 좀 보실까요? 아들의 초, 중고 생활기록부 이것도 야당 탄압이라고. 네. 잘 들립니까? 네. 마이크는 말이 없다. 네. 하필이면.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한참 여당과 이 정부에 대한 원내대표가 한참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갑자기 뚝 끊겨서 굉장히 좀 멋쩍은 장면이 됐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도 야당 탄압 아니냐 얘기했지만은 좀 확실히 달라진 여당에서 야당으로 그렇죠. 대사가 바뀐 것에 대한 이게 좀 자조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실제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별 의미가 없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 감사는 제가 이렇게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거 이후에 또 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좀 정치적인 보복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4대강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된 결과가 녹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보호에 물이 닫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꼭 어떤 문제점을 잡아내라기보다는 과연 4대강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지 여기에 대해 전반 살펴보라. 이 정도는 충분히 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굳이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보복 운운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빨리 보통 한 6월 10일 정도에 귀국할 줄 알았는데 7월 초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5월 말 6월 초에 귀국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SNS 글에서도 본 것처럼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이 말이 사실상의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당내는 친박 또 비박 나눠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몰랐다면 박근혜 대통령 욕하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 4대강을 다시 재조사하는 것이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다. 또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예. 네.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네. 아마 재감사를 아마 요청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약간 논란은 좀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감사원이 헌법기관인데 대통령께서 과연 감사원에다가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느냐 감사를 해달라는 네. 거를 하는 첫 번째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세 차례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뭐 이명박 정부 때 2번 됐고 박근혜 정부 때 1번 됐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한 거야 뭐 그건 뭐 자기네가 한 거니까. 다음 인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게 선글라스를 꼈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네. 미국 LA라는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좀 한가라워 보이는데 누굴까요? 홍준표 전 경남지사입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기가 센 곳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딘가요? 예, 지구상에서 가장 기가 센 곳 아리조나주 세도나에 있는 이 산에 갔다고 좀 네. 알려져 있는데 처음 들어봅니다. 예, 저도 네.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네. 레드록만 가득 찬 붉은 산 봉우리. 네, 레드 준표였죠. 예, 옛날에. 레드표도 있고요. 또 네.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의 상징색이 빨간색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세운다는 일념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당권 도전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NS에 올린 홍준표 후보가 오늘은 글보다는 사진을 많이 올렸어요. 저 사진을 우리가 출력해서 지금 한 거, 만세까지 부르고 있습니다.